삼성전자 우선주가 한 95조 정도 또 추가로 있고요. 오늘 현대차는 4% 정도 하락해서 다시 50만 원 문턱에 있는데요. 자동차의 세계 시간으로 우리가 이어갑니다. 최근에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로봇 기술로 부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전기차들이 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서 이게 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전기버스를 비롯해서 이미 중국 차를 많이 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오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와 함께 중국 차와 관련된 이야기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네. 중국산 자동차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중국 차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생산돼서 한국에 들어온 차가 상당합니다. 사실 테슬라도 중국산이 꽤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도 일부는 중국에서 생산해서 한국에 갖고 오기도 합니다. 네,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2025년 등록된 수입차가 30만 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 수입차가 7만 대 정도. 그래서 전체 수입차 등록 대수의 23%를 차지했습니다. 4대 중 1대꼴로 중국에서 생산된 차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중국이 글로벌 완성차 생산 기지로 급부상하면서 국내 수입차의 원산지도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토종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의 경우 지난해 국내에서 전기차로만 6천 대 이상을 판매하면서 존재감도 조금씩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비아디가. 네. 그러니까 중국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럽 브랜드, 미국 브랜드도 중국에서 만들어지면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왜 선입견들이 좀 있어요. 품질이 괜찮을까? 금방 고장 나는 거 아닌가? 뭔가 좀 거부감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 초기에는 중국 생산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품질이라든지 주행 성능, 특히 가격 경쟁력이 부각이 되면서 생산국보다는 브랜드와 상품성을 먼저 살펴보는 경향이 뚜렷해졌고요. 소비 심리 패턴상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 배터리 효율이라든지 주행거리, 충전 인프라 등 이 대응 능력, 즉 산업 구조가 훨씬 더 견고하고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른바 중국산이라고 하는 자동차 우리나라 땅에 들어온 지가 꽤 됐어요. 네. 김 기자님도 많이 타봤나요? 그렇죠. 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중국 브랜드가 한국에 진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SUV 형태로. 그때와 지금 계속 타보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중국차 시승하면 어딘가 모르게 좀 허술한 부분이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조립 마감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잡소리나 이런 본드 냄새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불쾌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게 중국에서 만들었어? 라고 모를 정도로 정말 놀랐습니다. 오리지널 중국산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말 이 자동차 생산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됐구나라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는 좀 값싼 노동력 때문에 네. 가격 경쟁력도 있잖아요. 물류비도 훨씬 저렴하죠. 물류비까지도. 네. 근데 정말 믿고 탈 정도가 되는지 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직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다양한 차를 번갈아 시승해 보면서 느낀 결론인데요. 네. 먼저 한 끗 차이라고 할까요? 디테일이 살짝 떨어지긴 합니다. 고속 안정성이라든지 이 자동차의 기본기는 1, 2년 안으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정통 자동차 회사들의 이 강점이 보이는 부분이고 그만큼 이 전체적인 제품의 완성도 그리고 주행 완성도 측면에서는 중국산 자동차가 다소 불리한 건 지금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AS도 되게 중요하고 나중에 중고로 팔 때 과연 가격이 잘 방어가 되는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중국산 자동차는 어떨까요? 일각에서는 이 정비소의 부품이라든지 재고가 없어서 중국 본사에서 받아야 한다. 일부 차주의 불만들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일단 현재로서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 생산과 이 한국에서의 서비스는 좀 별개의 차원입니다. 동일하게 브랜드가 정한 프로세서에 맞춰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중국 브랜드, 특히 중국차의 경우도 한국 진출과 동시에 가장 많이 신경 쓴 게 이 서비스 네트워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크게 불편함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차주들의 목소리이고 중고차 가격도 살펴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생산지를 따지기보다는 브랜드 가치를 먼저 두고 중고차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독일차 브랜드도 그렇고 AS망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거는 현실이잖아요. 그건 현실이죠. 네. 국산차 비교하면 그렇죠. 큰 차이긴 합니다. 예전에 무슨 배기가스 이거 논란이 있었을 때 국가에서 리콜 결정 대규모로 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한 9개월 뒤에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해주더라고요. 24시간 동안 서비스 센터가 돌아가던 저도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근데 중국차도 이제 그거를 확충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 네. 아까 김시연님이 시내 전기버스가 거의 중국산일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대중교통에서 또 은근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중국산 전기 버스의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이 이미 절반에 넘었고요. 솔직히 5년 전만 해도 한 30% 점유율대였거든요. 그런데 빠르게 늘어서 2023년에는 절반 그 이상을 훌쩍 넘었고 지금은 다소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버스에서 국산보다 중국산 버스를 찾는 게 더 쉽다라는 이야기마저 들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버스 한 번씩 타면 전기버스일 경우엔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확률적으로 한 번은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의 절반에 육박을 하니까. 근데도 일각에서 아니 중국산 전기버스에도 왜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주느냐. 우리나라의 보조금 때문에 중국산 전기버스가 더 늘어났다. 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맞는 말입니까? 네, 이 보조금 논란. 솔직히 정부의 보조금은 동일한데 차 가격이 중국산 버스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수 사업자 입장에서는 값싼 차를 사서 많이 굴리는 게 경영상 이득이겠죠. 아무래도 버스 업체는. 네,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산 버스가 한 3억 원대라면 네. 국산 전기 버스가 4에서 5억 원대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컸습니다, 가격차가.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국산과 수입 제품에 차별 없이 지급됐다는 여론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보조금 정책이 바뀌면서 차등 지급으로 바뀌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중국산 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점유율도 일부 조정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중국산이 보조금을 동일하게 받았을 때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장 침투를 촉진시켰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3887 쓰시는 분이 시내버스 운행하시는 분 같은데 중국산 전기버스 10만 킬로 넘어가니까 핸들이 좌우로 떨리기 시작해요. 충전기도 플라스틱으로 허술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물론 이제 개인의 체험과 의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첨단 기술, 뭐 배터리 기술은 빨리 올라와도 그 한 끗 차이라고 할까요? 주행 아무래도. 완성도나 내구성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네. 검증이 또 되어 가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버스 만드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 버스 파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면 다른 제품 만드는 게 낫다. 막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가격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일단 중국산은 가격 경쟁력, 여기에 보조금 혜택을 통해서 저가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내 제조사들이 일단 가격적으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산 규모와 공급망, 특히 가격, 납기, 부품 수급 면에서 좀 불리하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그래서 일부 지자체, 운수업체는 이미 중국 브랜드 기반으로 정비 체계까지 갖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전환으로 국산 버스 보조금 혜택이 강화돼도 국내 업체들은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아예 다른 뭐 수소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크기를 줄인 버스로 가느냐 아니면 사업 방향을 바꾸느냐 혼란스러운 것이죠. 이게 머리가 아프네요. 그렇다고 해서 네. 우리나라 그 전기 버스 만드는 회사가 4억, 5억짜리를 3억에 팔 수도 없고.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BYD입니다. BYD라고 하는 회사가 네.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놓고 보면 테슬라보다 많이 팔더라고요. 작년에가 좀 대박을 쳤습니다. 네. 작년에 BYD가 226만 대 전 세계 전기차를 팔았는데 네. 테슬라가 164만 대 그래서 추월을 했습니다. 3분기부터 테슬라가 급격히 글로벌 판매가 떨어졌고요. BYD는 꾸준히 상승해서 나온 결과인 것인데요. 이를 두고 이제 테슬라는 한정적인 모델, 그러니까 차종이 많지 않죠. 반면에 BYD는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갖고 있고 특히 초저가 전기차도 있습니다. 1, 2천만 원대 전 세계 시장에서. 경차 아닌데요? 네, 이러한 차들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이제 판매량을 추월했고 우수한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현대 기아차는 이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신차 라인업을 확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유럽이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고성능, 고부가 가치 모델을 일단은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전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향을 틀어서 수소 버스라든지 좀 더 다른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887님이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수소 전기버스 운행하고 있는데 현대차라 그런지 구조도 전기버스랑 비슷하고 훨씬 안정감이 있어요. 또 이렇게 체험담을 보내주셨네요. 가격이 비싼 게 조금 아쉽죠. 네. 좀 우리가 더 그거는 개선해 나가야죠, 같이. 네. 오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갑니다. 최근에 뭐 휴머노이드